잠깐만, 우리 여기서 일해도 되는 거야? 자기야, 가만히 있어봐. 색다른 경험이 될 테니까. 35년이라는 세월 동안 저는 남편의 그림자였습니다. 하지만 주변에선 모두 저를 부러워했습니다. 대기업 임원 남편, 번듯한 아파트, 겉으로 보기엔 완벽한 가정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미숙입니다. 올해로 63세, 평생 남편의 비위를 맞추며 살아온 평범한 아내였죠. 남편이 늦게 들어와도, 향수 냄새가 나도, 명절에 시댁 식구들 앞에서 저를 무시해도 전 참아왔습니다. 스치는 바람들도 모두 참아왔습니다. 참는 게 제 역할이라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집에 혼자 남아있던 저에게 걸려온 그 전화 한 통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남편의 휴대폰에서 들려온 낯선 여자의 목소리. 자기야, 오늘 꼭 오는 거지? 나 혼자란 말이야. 그 순간 몇 년 전 호텔 영수증을 발견했을 때 그 아픔, 직장 여자와 팔짱을 끼고 있는 남편을 우연히 마주쳤을 때 그 배신감, 그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제 가슴을 덮쳤습니다. 너무 익숙한 감정이었죠. 또 다시 시작된 배신의 징후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35년 동안 써온 노트를 꺼냈습니다. 남편의 모든 잘못, 모든 비난, 그리고 수많은 외도를 상세히 적어온 노트였죠. 이제는 쓰는 게 아니라 끝내기 위한 무기가 될 노트였습니다. 그럼 그날로 돌아가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목요일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항상 그랬듯 집안일을 하고 있었죠. 남편은 오후 6시에 동창회에 간다며 집을 나섰습니다. 평소라면 물어보지도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은 괜히 묻고 싶더군요. 무슨 동창회예요? 갑자기. 고등학교 동창들이야. 오랜만에 만나자고 해서. 뭐, 내가 사교적인 사람도 아니고 원래 안 나가는 거 알잖아. 근데 하도 나오라고 해서 잠깐 갔다 오려고. 남편의 대답은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넥타이를 고르는 모습, 평소보다 조금 더 깔끔하게 면도하는 모습. 그 모든 게 자연스러웠죠. 너무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불안했습니다. 몇 시쯤 들어와? 글쎄, 오랜만에 만나는 거니까 좀 늦을 수도 있어. 기다리지 말고 먼저 자. 평소라면 더 캐물었을 겁니다. 동창들 이름은 뭔지, 어디서 만나는지. 하지만 35년 세월이 저를 무뎌지게 했나 봅니다. 그냥 넘어갔습니다. 어차피 또 그런 거겠지. 하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TV를 보다가, 책을 읽다가, 잠시 졸다가. 시계는 어느새 밤 10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남편이 두고 간 핸드폰이 울린 건. 남편은 항상 핸드폰을 들고 다녔습니다. 화장실 갈 때도, 목욕할 때도. 한 번은 제가 장난으로 그의 핸드폰을 집어들었다가 불같이 화를 내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런 사람이 핸드폰을 두고 갔다는 건 뭔가 이상했습니다. 진동 소리가 멈추고 이내 다시 진동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손이 핸드폰으로 향했습니다. 여보세요? 자기야,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약속 시간 지났잖아. 나 혼자 기다리고 있다고?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낯선 여자의 목소리. 하지만 그 말투, 그 어조는 낯설지 않았습니다. 몇 년 전 남편의 양복 주머니에서 발견한 호텔 명함 뒤에 적힌 전화번호, 그리고 그 뒤에 따라온 여자의 전화. 그때의 그 어조와 똑같았습니다. 누구세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 전화를 놓고 가셨나 보네요. 죄송합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리고 바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자기야, 핸드폰 놓고 갔어? 그럼 어떻게 연락해? 나 근처 모텔에서 기다리고 있어. 빨리 와. 오늘은 특별한 밤이 될 거야. 손이 떨렸습니다. 화면을 내려보니 이전 메시지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입구에서 만나자. 차 갖고 나와.
난 그 자리에서 기다릴게. 늦지 마. 이번에 같이 가게 된 거 너무 기뻐. 나 설레서 어젯밤부터 잠도 못 잤어. 그리고 보낸 메시지함에는 남편의 답장이 있었습니다. 나도 기대돼. 우리 오랫동안 같이 있자. 밤새도록.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35년. 그 세월 동안 남편이 몇 번이나 이런 메시지를 주고받았을까요? 몇 번이나 제게 거짓말을 했을까요? 몇 번이나 다른 여자의 품에서 밤을 보냈을까요? 서랍으로 다가가 가장 깊은 곳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결혼 첫날부터 써온 노트였습니다. 처음엔 행복한 순간들을 기록하려 했던 노트가 어느새 남편의 거짓말과 배신, 외도의 증거를 기록하는 일기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새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오늘 날짜를 적고 메시지 내용을 하나하나 베껴 적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로 이 노트는 끝낸다. 이제 쓰지 않을 것이다. 이 노트는 이제 내 무기가 될 것이다. 눈물이 한 방울 노트 위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35년 만에 처음으로 흘린 분노와 결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기로. 더 이상 남편의 그림자로 살지 않기로. 그리고 마침내 제 인생을 되찾기로. 그날 밤 저는 잠들지 않고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새벽 2시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라면 모른 척하고 잠든 척했겠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 안 자고 있어? 남편은 살짝 놀란 듯 했지만 이내 평소의 무뚝뚝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넥타이는 풀려 있었고 옷에서는 술 냄새와 함께 달콤한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핸드폰 두고 나갔더라고? 제 말에 남편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러더니 급하게 주머니를 뒤적였습니다. 아, 그랬구나. 찾고 있었는데. 전화도 왔었어. 누구? 여자. 왜 약속 시간 지났는데 안 오냐고. 혼자 기다리고 있다고.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곧 태연한 척 말했습니다. 아, 그거. 회사 후배야. 내일 업무 관련해서 물어볼 게 있다고 했는데.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35년 동안 들어온 수천 개의 거짓말 중 하나. 하지만 이번엔 제가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메시지도 봤어. 모텔에서 기다린다는. 너 남의 핸드폰을 왜 안 물어봐? 그건 사생활 침해야. 갑자기 화를 내는 남편. 항상 그랬습니다. 자신의 잘못이 드러나면 오히려 저를 공격했죠. 그동안은 그 전술에 넘어가 제가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젠 아니었습니다. 우리 이혼해. 제 말에 남편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뭐? 이혼? 갑자기 무슨 헛소리야? 이 새벽에. 헛소리 아니야. 진심이야. 더 이상 이렇게 살기 싫어. 네가 뭐가 아쉬워서 그래? 의식주 해결 다 해주잖아. 다 참고 사는 거지. 참는다. 그 말이 저를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모릅니다. 마치 제가 밥만 먹여주면 되는 애완동물 같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나 서랍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35년 동안 써온 그 노트를 남편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뭐야? 읽어봐. 남편은 투덜거리며 노트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우리의 결혼식 날짜와 제 설렘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페이지부터 시작된 기록들. 1991년 4월 18일, 늦게 들어옴. 향수 냄새. 전화번호 발견. 1993년 7월 2일, 출장 간다고 했으나 호텔에서 여자와 함께 있는 건 목격. 1995년 1월 15일, 명절에 시어머니 앞에서 저런 못생긴 여자 데려온 게 후회된다. 발언. 1998년 9월 24일, 생일에 약속 있다며 나가서 돌아오지 않음. 다음 날 아침 귀가. 페이지를 넘길수록 남편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그건 단순한 일기가 아니었습니다. 날짜, 시간, 장소, 상황.
모든 것이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외도의 증거들, 모욕적인 발언들, 거짓말들, 그리고 제가 느꼈던 모든 상처들. 마지막 페이지에 다다랐을 때 남편은 노트를 덮고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이런 거 모아서 어쩌겠다는 거야? 그동안 내가 바보라서 안 한 줄 알아? 안 한 게 아니라 안 끝낸 것뿐이야. 뭐, 이 노트 속 증거들로 이혼 소송을 할 거야. 위자료도 청구할 거고. 남편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두려움, 그리고 당혹감. 이혼하면 너한테 좋을 게 뭐가 있다고? 63살에 혼자 어떻게 사련대? 돈은? 집은? 잘 생각해봐. 인간답게 살 수 있겠지. 35년 동안 당신 뒤에서 그림자처럼 살았어. 이제는 내 삶을 찾을 거야. 허튼 소리 말고 그냥 자. 내일 출근해야 돼. 남편은 화장실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항상 그랬습니다. 대화를 회피하고 제 감정을 무시하고. 하지만 이번엔 저도 물러서지 않을 작정이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온 남편이 침실로 향하자 저는 제 베개와 이불을 들고 거실 소파로 왔습니다. 뭐 하는 거야? 오늘부터 따로 잘 거야. 변호사는 내일 만나기로 했어. 변호사? 너 진짜 미쳤구나. 남편이 소리를 질렀지만 저는 더 이상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떨렸지만 이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니, 하나도 안 미쳤어. 35년 만에 처음으로 제정신이야. 그동안 참고 산 내가 미친 거지. 남편은 한동안 저를 노려보다가 결국 침실 문을 쾅 닫고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날 밤 소파에서 평생 처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었습니다. 이제 제 삶은 저의 것이 될 테니까요. 이혼을 선언한 다음 날 남편은 아침 일찍 나가버렸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아무 말도 없이 말이죠. 그리고 그날 저녁에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제 결심을 시험해보는 거겠죠. 제가 걱정하고 전화할 거라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다음 날 오전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오랜 친구의 소개로 만난 장 변호사는 제 나이 또래 여성이었습니다. 35년간의 증거를 이렇게 잘 정리해 두셨다니 놀랍네요. 대부분의 의뢰인들은 감정에 휩쓸려서 증거 수집을 제대로 못 하시거든요. 잘하셨어요. 감정은 이미 오래전에 버렸어요. 남은 건 증거뿐이죠, 뭐. 장 변호사는 제 노트를 꼼꼼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면 위자료 청구에 충분할 것 같아요. 특히 최근 증거가 있으니 더 좋고요. 그런데 현재 재산 상황은 어떻게 되세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사실 그동안 남편이 재산을 어떻게 관리했는지 정확히 몰랐거든요. 집, 그리고 남편 통장 정도요. 아, 제 이름으로 된 적금도 있어요. 그렇군요. 일단 공동재산 파악부터 해야겠네요. 남편 명의의 재산도 혼인 중 취득한 것이라면 분할 대상이 됩니다. 변호사와의 상담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낯선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남편이 한 여자와 함께 서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낯선 광경이 아니었습니다. 그 여자, 한 번 본 적이 있었거든요. 우리 아파트 근처에 생긴 마사지숍. 거기 주인이었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호화로운 옷차림의 여자. 이웃들 사이에서는 양마담이라 불리던 여자였죠. 저는 잠시 멈춰서서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둘은 무언가 심각한 대화를 나누는 듯 했습니다. 여자가 남편의 팔을 붙잡고 있었고 남편은 주변을 의식한 듯 불안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그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남편이 저를 발견하고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여보, 여자는 제가 누군지 금방 알아챘는지 남편의 팔을 놓지 않은 채 저를 쳐다봤습니다. 놀랍게도 그녀의 표정에는 당혹감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승리한 듯한 미소마저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양은영이라고 합니다. 뻔뻔하게 자신을 소개하는 그녀의 태도에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대연 씨와 제가 얼마나 가까운 사이인지 아시나요? 남편이 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은영아. 그만해.
왜요? 어차피 이혼한다면서요? 그럼 이제 솔직해져도 되잖아요. 그 여자. 양은영의 말에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이 그녀에게 우리의 이혼 얘기를 했다는 거죠. 제가 대현 씨랑 만난 지는 1년 정도 됐어요. 처음엔 그냥 마사지 손님으로 오셨다가 뭐 아시잖아요? 남자들 다 그렇죠? 남편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낯설었습니다. 항상 당당하고 제게 강압적이었던 남편이 다른 여자 앞에서 이렇게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다니. 아무튼 대현 씨가 저한테 그러던데요. 아줌마랑 이혼할 거라고? 그래서 저도 기다려왔어요. 1년이나. 제 앞에서 이런 말을 태연하게 하는 그녀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 전화도 메시지도 다 당신? 네, 맞아요. 근데 요새 대현 씨가 좀 이상해졌다니까요. 약속 시간에 늦질 않나? 핸드폰을 놓고 다니질 않나? 양은영은 마치 친구와 수다를 떨듯 말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황당해서 웃음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35년 세월이 무색하게 어느새 제 자리를 차지하려는 이 여자 앞에서 뭐라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여보, 들어가자. 여기서 이러지 말고. 남편이 제 팔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이러고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해. 부끄러움, 수치심 이런 건 없어? 부끄러워할 게 뭐 있어요? 사랑은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리고 전 이제 막 40이라 아직 젊잖아요. 근데 아줌마는 이미 60도 넘고 대현 씨한테는 아줌마보단 제가 낫지 않겠어요? 양은영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나는 이 사람이랑 35년을 살았어. 아빠 버린 사람이랑 그러고 싶니? 그래서요? 지금은 제가 그를 더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요. 당신은 이제 대현 씨, 인생에서 필요 없는 존재인데 아직 모르시나? 그 말에 정말 화가 났지만 놀랍게도 제 마음은 의외로 평온했습니다. 마치 오래된 상처가 마침내 터져버린 느낌이었달까요. 그래, 맞아. 난 이제 그 인생에서 빠질 거야. 너도 곧 그 사람이 어떤 놈인지 알게 될 거야. 그때 돼서 후회하지 마. 양은영은 비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저는 이미 충분히 알아요. 그 남자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아줌마가 얼마나 우리 대현 씨를 이해하지 못했는지. 아니, 넌 아직 모르고 있어. 근데 곧 알게 될 거야, 두고 봐. 저는 남편을 향해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짐 싸서 나가. 내가 없을 때 와서 가져가. 더 이상 당신 얼굴 보기 싫으니까. 남편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나가라는 거야? 이 집은 내 돈으로 산 거야. 그 말에 양은영이 끼어들었습니다. 맞아요, 아줌마. 집은 대현 씨 명의로 된 재산이에요. 법적으로도 아줌마가 나가야 하는 게 맞죠. 그러더니 양은영은 제 귀에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곧 그 집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 집 안주인은 제가 될 테니까요. 그 말에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정말 저를 내쫓고 이 여자를 들이겠다는 건가요? 35년을 살아온 집에서. 저는 조용히 돌아서서 아파트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뒤따라 들어오려 했지만 저는 문을 잠갔습니다. 문 밖에서 그가 소리치는 소리가 들렸지만 귀를 막았습니다. 이제는 하다하다 여자를 집으로 들이겠다. 좋아, 어디까지 가나 한번 보자. 그리고 다시 한번 노트를 꺼냈습니다. 새 페이지에 오늘 있었던 일을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양은영의 이름, 그녀의 말, 남편의 반응. 그리고 마지막에 적었습니다. 양마담, 마사지숍 운영, 40대 초반, 집에 들어오겠다고 협박, 증인 아파트 경비원, 이웃 주민 김씨. 이제 게임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물러설 자리는 없었습니다. 제 집, 제 삶, 제 존엄성.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날 밤 남편은 결국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양은영의 집에 갔겠죠. 저는 혼자 남겨진 침실에서 처음으로 온전한 휴식을 취했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했어요. 무언가 결정되었다는 안도감 같은 거였을까요? 다음 날 오전
장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재산 조사를 시작했는데 좀 이상한 점이 발견됐어요. 남편 명의로 최근에 큰 금액이 인출된 흔적이 있네요. 얼마나요? 5천만 원이요. 한 달 전에 출금됐네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5천만 원이라니. 우리 노후 자금을 빼돌렸다는 거죠.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있나요? 현금으로 인출된 것 같아요. 추적이 쉽진 않을 것 같네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이런 건 이혼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거예요. 통화를 마치고 한숨을 내쉬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더니 양은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줌마. 잠깐 얘기 좀 할게요. 너무 당황해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제 집을 찾아올 생각을 했을까요? 무슨 얘기? 들어가도 되죠? 거절할 틈도 없이 그녀는 당당하게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우리 집 구조를 꽤 잘 아는 것 같았어요. 아마 남편에게 들었겠죠. 차 한 잔 주세요. 따뜻한 거로요. 너무 뻔뻔해서 어이가 없었지만 차분하게 대응하기고 했습니다. 먼저 녹음기 앱을 켜고 주머니에 넣었죠. 차는 없어. 냉수만 있는데? 어머, 손님 맞이가 뭐 이래요? 아, 됐어요. 금방 갈 거니까요. 양은영은 거실 소파에 앉더니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집이 오래되긴 했네요. 리모델링 한번 제대로 해야겠어요. 참고 또 참았습니다. 무슨 일로 왔어? 아, 맞다.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양은영은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임신 테스트기였습니다. 두 줄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이게 뭐? 뭐긴요. 임신 테스트기죠? 제가 대현 씨 아이를 가졌어요. 순간 어지러웠습니다. 65세 남편이 이 여자의 아이를? 거짓말도 정도껏 해. 거짓말이라뇨? 보세요. 두 줄이잖아요. 병원도 다녀왔어요. 사주래요. 그런 거 조작하는 것도 쉽다던데? 양은영은 비웃듯 웃었습니다. 아줌마 대현 씨 남자 구실이 의심스러우세요? 대현 씨 아직 현역이에요. 잔지가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시려나? 너무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증거를 만들어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날 찾아온 이유가 뭐야? 대현 씨랑 저 이제 같이 살기로 했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애 키우기에 이만한 집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 내쫓으려고 온 거야? 쫓아낸다기보다는 공간을 비워달라고나 할까요? 저희가 아이를 가졌으니 더 넓은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아줌마는 이제 혼자니까 원룸 같은 데로 옮기시면 되고 서로 좋잖아요? 그 말의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35년을 살아온 집에서 나가라고요? 참나. 네가 나가라면 내가 순순히 나가겠니? 법원에서 나가라면 몰라도? 법원이요? 뭐 소송이라도 준비 중이신가 보네요. 양은영이 갑자기 표정을 바꿨습니다. 들어보세요, 아줌마. 제가 지금 대현 씨 아이를 가졌잖아요. 만약 당신이 이혼을 빨리 해주지 않으면 혼인빙자죄로 고소할 생각이에요. 뭐, 대현 씨가 자기는 부인이랑 이미 별거 중이고 곧 이혼할 거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랑 사귄 거고요. 근데 지금 이혼을 안 해주시면 그건 혼인빙자죄에 해당하잖아요. 그럼 대현 씨 감옥 가야 해요. 너무 황당했습니다. 남편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했는지, 그리고 이 여자는 얼마나 뻔뻔한지. 그건 법적으로 말이 안 돼. 남편이 거짓말한 거지. 내가 뭘 잘못했다고? 아무튼 법적으로 복잡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깔끔하게 당신이 먼저 집에서 나가주세요. 재산은 반반 나눠 가져도 좋고요. 난 아이를 키울 공간이 필요해요. 이 상황이 너무 비현실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제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차분했어요. 당신, 정말 임신한 거 맞아? 당연하죠. 왜 거짓말을 해요? 그럼, 병원 진단서는? 초음파 사진은? 양은영은 잠시 당황한 듯 했습니다. 그건 아직 초기라서 진단서까진 안 떼었어요. 근데 곧 뗄 거예요. 알았어. 그럼 이 사실 남편한테도 똑같이 얘기했겠네? 물론이죠. 제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여자는 제 표정이 어떤 의미인지 몰랐겠죠. 알았어. 그럼 한 가지만 알려줘. 남편이 5천만 원 다 줬니? 양은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무슨 말이에요? 한 달 전에 남편이 5천만 원 너 다 줬냐고. 제가 5천만 원을 받던지 말던지 아줌마가 무슨 상관이에요? 아, 줬구나. 임신으로 협박해서 뜯어낸 거지? 양은영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그 돈은 우리 가게 확장하는 데 쓴 거예요. 대현 씨가 투자한 거라고요. 투자, 그렇구나. 그래. 투자했다면 그게 맞겠네. 양은영은 계속 흥분했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앞으로 사업도 같이 할 거예요. 아줌마랑은 달리 우린 미래가 있다고요. 그래, 미래.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거지? 당연하죠. 대현 씨도 좋아해요. 늦둥이라고? 저는 아무 말 없이 휴대폰을 꺼내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누구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네 대연 씨. 양은영의 표정이 순간 긴장되었습니다. 왜요? 지금 바쁘실 텐데. 통화 연결음이 울리더니 남편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여보, 지금 양은영 씨가 우리 집에 와 있어. 뭐? 왜? 임신했대. 당신 아이래. 미쳤어? 무슨 소리야? 저는 양은영을 쳐다보며 스피커폰으로 바꿨습니다. 아니라고. 지금 양은영 씨가 임신 테스트기까지 가져왔는데. 거짓말이야. 나 그런 적 없어. 양은영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대현 씨, 왜 그래요? 우리 같이 좋았잖아요. 대현 씨도 아이 생겼다고 하니까 좋아해놓고? 무슨 헛소리야? 내가 언제 그랬어? 저는 조용히 앉아 둘의 대화를 지켜봤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들어봐. 은영아, 우리 사이가 어떻든 간에 내가 아이를 원한다고 한 적은 없어. 그리고 내 나이가 몇인데 아이를 갖는다는 거야? 말도 안 돼. 하지만 대현 씨, 우리 미래에 대해 얘기했잖아요. 사업도 같이 하기로 했고, 사업은 사업이고 아이는 아이야. 이건 말도 안 돼. 그만둬. 통화가 끊겼습니다. 양은영은 충격받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대현 씨가 지금 당황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 그럼 다시 전화해 볼까? 아니요. 나중에 내가 직접 통화할게요. 양은영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가방을 챙겨 일어섰습니다. 아무튼 제 말 잘 생각해 보세요. 하루라도 빨리 집에서 나가주시는 게 좋을 거예요. 대현 씨도 그게 편할 거고요. 그녀는 서둘러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뒤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양은영 씨, 네. 오늘 대화 내용 다 녹음했어. 양은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 증거로 제출할 거야. 남편 돈 5천만 원 받은 것도 모두 조사될 거고. 양은영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갑자기 문을 열고 뛰쳐나갔습니다. 저는 그녀가 떠난 자리에 홀로 서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겨우 시작인데 벌써 이렇게 지쳐버렸네요. 저녁이 되어서야 남편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초조한 모습이었습니다. 여보, 내가 미안해. 35년 만에 처음 듣는 사과였습니다. 뭐가 미안한데? 바람 핀 거? 돈 빼돌린 거? 아니면 집에서 나가라고 한 거? 다 미안해. 근데 난 정말 그 여자한테 아이를 갖자고 한 적 없어. 그건 믿어줘. 믿고 말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이제 우리 관계는 끝났어. 법적으로만 정리하면 돼. 남편은 침묵하다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정말. 이혼하는 거야? 당연하지. 내가 장난으로 변호사 만났겠어? 근데 집은 어떻게 할 거야? 결국 집이었습니다. 돈이었죠. 팔아서 나눠 갖자. 반반. 그럼 난 어디서 살아? 순간 화가 치밀었습니다. 당신이 걱정할 게 그게 아니잖아. 그 여자한테 준 5천만 원은 어쩔 건데. 그리고 걔가 진짜 임신한 거면 어쩔 거고? 남편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임신은 거짓말일 거야. 우리가 진짜 그런 적이 몇 번 없었어.
몇 번이면 충분하지 않아? 어쨌든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해. 난 이제 상관없으니까. 여보, 그리고 이제 난 이 방 쓰고, 당신은 작은 방 써. 완전히 정리될 때까지는 각 방 써. 그리고 지금이라도 그 여자랑 정리해. 아니면 지금 당장 나가. 남편은 잠시 고민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정리할게. 그날 밤 제 침실 문을 걸어 잠그고 누웠습니다. 바로 옆방에서 남편이 전화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양은영과 통화하는 소리였죠. 언성이 높아졌다가 낮아졌다가 마지막에는 남편의 흐느끼는 소리까지 들렸습니다.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소리였습니다. 35년간 쌓아온 거짓의 탑이 무너지는 소리였죠. 그날 이후로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남편은 마치 패배한 군인처럼 기운 없이 다녔고, 저는 오히려 날이 갈수록 활기를 찾아갔습니다. 이상하죠? 35년 만에 찾아온 이혼 위기가 저에게는 오히려 새 숨을 불어넣어 준 것 같았습니다. 아침 식사 자리. 평소라면 남편의 입맛에 맞춰 정성스레 차려놓았을 테지만, 이젠 각자 알아서였습니다. 남편이 주방에 들어와 망설이다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 대화 좀 할까? 무슨 얘기? 나 양은영이랑 완전히 끝냈어. 그래. 축하해. 냉담한 제 반응에 남편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내가 다 정리했는데 우리가 이혼까지 갈 필요 있을까? 순간 그릇을 내려놓고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35년이나 살았는데 이제 와서 이혼하면 서로에게 좋을 게 뭐가 있겠냐고. 재산도 나눠야 하고 주변 사람들 시선도 있고. 주변 사람들? 당신이 언제부터 그런 거 신경 썼어? 내가 시댁에서 푸대접 받을 때도, 동네에서 당신 바람났다는 소문날 때도 늘 모른 척 했으면서. 남편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미안해. 그땐 내가 잘못했어. 근데 이제 와서 우리 둘 다 나이 들었는데 이렇게 따로 살면 외롭잖아. 아, 그거구나. 양은영이랑은 끝났으니까. 이제 다시 내가 필요하단 거지?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집 관리해주는 사람이. 아니, 그게 아니라 됐어. 난 변호사 만나러 가봐야 해. 집을 나서는데 남편이 뒤따라 나왔습니다. 변호사. 또? 당연하지. 이혼 소송 준비해야지. 여보, 제발. 우리 좀 더 생각해보자. 법적으로 들어가면 서로 상처만 커져. 내가 잘못했어. 인정해. 용서해줘. 남편의 눈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35년 동안 몇 번이나 본 적 없는 간절함이었죠. 하지만 이미 저는 결심했습니다. 회사는 요즘 안 나가? 휴가 냈어. 이 일 해결될 때까지. 그럼 시간 있겠네. 35년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봐. 그리고 내가 왜 이혼하려는지도. 남편의 얼굴에 절망감이 스쳤습니다. 그제야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집을 잃을까봐, 돈을 잃을까봐, 아니면 정말 저를 잃을까봐. 장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하자 그녀는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어제 보내주신 녹음 파일 들어봤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침착하게 증거까지 확보하시다니. 살다 보니 그런 지혜가 생기더라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해 볼까요? 소장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이혼 소장. 그 단어가 주는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위자료는 어느 정도 청구할 수 있을까요? 35년의 결혼 생활, 반복된 외도 증거, 최근의 명백한 부정행위, 그리고 재산 은닉 시도까지 있으니 상당한 금액을 요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5천만 원 출금건에 대해서도 추적해보니 확실히 양은영 씨의 계좌로 들어간 흔적이 있어요. 재산 분할은요? 주택은 공동재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절반은 확실히 윤미숙 씨 몫입니다. 남편 명의 예금도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것이니 역시 분할 대상이고요. 이제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35년을 함께한 사람과의 이별.
그런데 이상하게도 슬프지 않았습니다. 근데 장 변호사님, 하나 물어볼 게 있어요. 남편이 갑자기 마음을 바꾼 것 같아요. 이혼 안 하면 안 되겠냐고 하더라고요. 흔한 패턴이에요. 외도가 발각되고 상대방이 떠나려고 하면 당황해서 붙잡으려고 하죠. 특히 재산 문제가 걸려 있으면 더요. 그럴까요? 네, 경험상 그런 경우가 많아요. 지금 윤미숙 씨를 붙잡으려는 이유가 진정한 후회인지 아니면 재산 분할이 두려워서인지 생각해 보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진정한 후회, 남편이 정말 저를 사랑해서일까요? 아니면 그저 편하게 살던 일상이 무너질까봐 두려운 걸까요? 집에 도착하니 남편은 없었습니다. 대신 식탁 위에 쪽지가 있었어요. 회사에 잠깐 들렀다가 저녁에 올게. 기다려줘. 할 얘기가 있어. 저녁이 되자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꽃다발과 케이크가 들려 있었습니다. 35년 만에 처음 보는 광경이었죠. 이게 뭐야? 우리 결혼 기념일이잖아. 순간 멍해졌습니다. 오늘이 결혼 기념일이었나요? 남편도 저도 항상 잊고 지냈던 날인데 결혼 기념일? 그래. 오늘이 우리가 결혼한 지 35년 되는 날이야. 기억하고 있었어? 이번엔 특별히 준비해봤지. 그 말에 씁쓸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고마워. 근데 우리한테 이게 의미 있을까? 잠깐만. 미수가. 오늘 하루만 예전처럼 지내면 안 될까? 내가 저녁 준비했어. 당신이 좋아하던 음식으로. 남편이 주방으로 가더니 포장된 음식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갈비찜, 잡채, 해물파전.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이었죠. 앉아봐. 응? 어색하게 식탁에 앉았습니다. 남편이 와인까지 따르더군요. 우리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 내가 너한테 첫눈에 반했었어. 그랬었나? 그럼. 너무 예뻤거든. 지금도 예쁘지만 이런 말을 들은 지가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왜 이래? 갑자기가 아니야. 이제야 정신 차린 거지.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 남편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것 같았습니다. 진심일까요? 아니면 연기일까요? 35년 동안 내가 많이 부족했어. 너무 당연하게 여겼던 것 같아. 이제 와서 이런 말해도 소용없다는 거 알아. 그래도 말하고 싶어. 미안하다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음식을 조금씩 먹었지만 맛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오늘 소장 접수했어.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이혼 소송 시작된다고. 곧 법원에서 출석 요구할 거야. 남편이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내가 뭐라고 했어? 좀 더 생각해보자고 했잖아. 난 충분히 생각했어. 35년 동안. 미수가. 제발.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잖아. 이제 와서 다 무너뜨릴 필요 있어? 실수, 그게 실수야. 양은영이랑 1년이나 만났는데? 5천만 원이나 줬는데? 남편이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그건 내가 잠깐 미쳤었던 거야. 정신 못 차렸던 거라고. 그럼 그전에는? 그전에 수없이 바람 피웠던 것도 다 잠깐 미친 거였어? 뭐? 무슨 소리야? 난 그런 적 없어. 순간 화가 치밀었습니다. 아직도 거짓말을 하다니. 거짓말 그만해. 내가 다 알아. 다 봤다고. 뭘 봤다는 거야? 이거. 노트를 꺼냈습니다. 35년 동안 써온 그 노트. 거기엔 날짜와 시간, 장소, 여자 이름까지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1998년 오피스텔 201호. 윤정이라는 여자. 2003년 강남역 근처 모텔. 여자 이름은 모르지만 20대 후반으로 추정. 2010년 제주도 출장 때 동행한 김미영. 남편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이걸 다 어떻게 알았어? 당신이 술 취해서 전화기 잠금을 풀어놓고 잤을 때, 옷에서 호텔 영수증이 나왔을 때, 카드 명세서에 이상한 결제가 있을 때,
다 적어뒀어. 35년 동안 하나도 빠짐없이. 남편은 말문이 막힌 듯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있어. 핸드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틀었습니다. 양은영과의 대화 내용이었죠. 이건 증거로 제출했어. 재산 은닉 시도, 외도 모욕적인 발언들. 다 남편이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이렇게 날 궁지로 몰아넣겠다? 원하는 게 뭐야? 돈. 돈이 필요해? 얼마면 돼? 돈. 그래. 돈. 이혼하지 말고 합의금조로 돈 줄 테니까 그거 받고 끝내자고. 얼마면 될까? 5천만 원? 1억?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를 붙잡으려 했던 이유는 역시 돈이었습니다. 합의금 쪼? 그럼 지금까지 한 행동이 다 연기였던 거야? 꽃다발에, 케이크에 좋아하는 음식까지? 남편이 당황한 듯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진심이었어. 근데 됐어. 알았으니까 집은 팔아서 반으로 나누자. 당신 통장에 있는 돈도 반으로 나누고, 그리고 양은영한테 준 5천만 원도 내 몫에서 다시 받을 거야. 그리고 이제 더 이상 같은 공간에 있기 싫으니까. 내일부터 당신이 나가 있어. 변호사가 그러는데 집을 떠나면 불리해진다더라. 그러니까 난 여기 있을 거야. 미수가 제발.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이제 와서 연기하지 마. 당신한테 난 늘 그냥 가정부였잖아. 밥하고 빨래하고 집 치우는 사람. 진짜 아내가 아니라. 남편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나가. 당장. 지금 그래, 지금. 당장. 어디로 가라고? 그건 내 알 바 아니야. 양은영한테 가든 친구한테 가든. 하지만 나가. 제 고함 소리에 남편은 화들짝 놀랐습니다. 한 번도 제가 이렇게 소리 지른 적이 없었거든요. 남편은 한참을 망설이더니 결국 방으로 들어가 간단한 짐을 챙겼습니다. 언제까지 나가 있으면 돼? 법원 결정 날 때까지. 남편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나가기 직전 뒤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미수가. 우리 정말 끝난 거야? 35년 전에 이미 끝났어. 이제야 알아차린 것뿐이야. 문이 닫히고 집안에 홀로 남았습니다.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처음으로 이 집이 온전히 제 것이 된 것 같은 해방감이 들었습니다. 창문을 열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밤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마치 새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이혼 소송이 시작되고 약 한 달 후 첫 조정기일이 잡혔습니다. 법원에서는 재판으로 바로 가기 전에 조정 절차를 거치게 하더군요. 양측이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은 합의하고 쟁점을 좁히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조정기일 전날 장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내일 조정기일에 양은영 씨도 올 수 있으니 미리 알고 계세요. 뭐라고요? 그 여자가 왜요? 남편 측 변호사가 방금 연락해 왔어요. 조정 절차에 양은영 씨도 참석하겠다고 하네요. 법적으로는 막을 수 없어요.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 여자와 다시 마주한다니. 도대체 우리 조정에 왜 참석을 하겠대요? 아마도 심리적 압박을 주려는 전략일 수 있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히려 재판부에 안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어요. 윤미숙 씨는 그냥 당당하게 라세요. 그날 밤 잠을 설쳤습니다. 남편을 마주하는 것도 힘든데 양은영까지 봐야 한다니. 하지만 이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대한 단정하게 차려입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품위 있는 옷차림. 젊은 시절 입던 정장을 입고 거울을 보니 제 눈에 당당함이 보였습니다. 법원 조정실 앞에 도착했을 때 이미 남편과 양은영이 와 있었습니다. 남편은 초조한 듯 손을 비비고 있었고 양은영은 화려한 옷차림에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를 보자 비우는 듯한 표정으로 내려다봤죠. 장 변호사가 제 어깨를 꼭 잡아주었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우리가 증거도 충분하고 법리적으로도 유리해요. 조정실에 들어가자 조정위원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자, 오늘은 양측의 입장을 들어보고 합의점을 찾아보는 자리입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서로 존중하며 대화했으면 합니다. 남편 측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하길 원합니다. 35년간의 부부관계를 쉽게 끊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시적인 부부 갈등으로 인한 이혼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장 변호사가 차분히 대응했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35년간 남편의 지속적인 외도와 정신적 학대를 참아왔습니다. 이는 일시적인 갈등이 아닌 혼인 파탄의 명백한 증거입니다. 노트에 기록된 외도 증거, 녹취록, 재산 은닉 시도 모두 이혼 사유로 충분합니다. 조정위원이 양쪽 이야기를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대현 씨, 부인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편이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제가 실수한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건 최근의 일이고 35년 내내 그랬던 건 아닙니다. 아내가 주장하는 지속적인 외도는 과장입니다. 순간 화가 치밀었지만 참았습니다. 아직도 거짓말을 하다니. 장 변호사가 노트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윤미숙 씨가 35년간 기록해온 노트입니다. 날짜별로 남편의 외도 정황, 증거물, 목격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2003년, 2010년, 2015년 사건은 호텔 영수증, 통화 기록 등 물증도 확보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때 양은영이 끼어들었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조정위원이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지만 감정적인 발언은 자제해 주세요. 양은영이 자신감 넘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아줌마가 너무 집착하시는 거 아닐까요? 남자들이란 다들 그렇잖아요. 바람기 있고 어쩔 때는 실수도 하고. 근데 35년 동안 기록해두고 복수하듯이 이러시면 양은영 씨, 조정위원이 단호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여기서는 아줌마 같은 호칭이 아니라 윤미숙 씨라고 부르는 게 적절합니다. 양은영이 입술을 비죽였습니다. 네, 윤미숙 씨, 제 말은 그냥 좋게 좋게 끝내면 어떨까 하는 거예요. 집은 이미 나이도 있으시고 쓸 만큼 쓰셨잖아요. 이제 젊은 사람들한테 물려주시면 되지 않을까요? 그 말에 제가 참을 수 없이 화가 났습니다. 물려줘. 누구한테? 당신한테? 집이 옷이야, 물건이야? 장 변호사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진정하라는 신호였죠. 조정위원이 양은영을 향해 말했습니다. 양은영 씨, 그런 발언은 이 자리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윤미숙 씨와 강대현 씨의 혼인관계를 다루는 자리입니다. 양은영이 억울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이 일과 관련이 있잖아요. 저와 대현 씨는 그건 이 조정 절차와는 무관합니다. 조정위원이 단호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남편이 불안한 듯 자리에서 몸을 비틀었습니다. 양은영은 그를 한번 노려보더니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제 생각엔 그냥 재산 반반 나누고 끝내면 될 것 같아요. 윤미숙 씨도 이제 혼자 살기 편하실 테고 아파트 같은 큰 집은 필요 없잖아요. 작은 원룸 정도면. 장 변호사가 끼어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재산 분할 문제는 법적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윤미숙 씨는 35년간의 혼인 생활 동안 가사노동과 내조로 재산 형성에 기여했습니다. 법률상 공동재산으로 인정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양은영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가사노동이요? 대현 씨가 번 돈으로 편하게 살아놓고는. 조정위원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양은영 씨, 이런 식의 발언은 조정 과정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혼인기간 중 형성된 재산은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이룬 것으로 봅니다. 저는 조용히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조정현님, 제가 증거로 제출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이건 양은영 씨가 우리 집에 찾아와서 한 말들입니다. 집을 자기가 차지하겠다고 협박한 내용이에요. 녹음기 버튼을 누르자 양은영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흘러나왔습니다. 난 곧 그 집에 들어갈 거예요. 그 집 안주인이 될 사람으로서. 양은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남편도 놀란 표정이었고요. 그리고 이것도 있습니다. 다음 녹음 파일을 태웠습니다. 집은 대현 씨 명의로 된 재산이에요.
법적으로도 당신이 나가야 하는 게 맞아요. 조정위원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이런 발언들이 있었군요. 마지막으로 가장 결정적인 녹음을 틀었습니다. 양은영이 가짜 임신 테스트기를 들고 와서 협박하던 내용이었죠. 제가 대현 씨 아이를 가졌어요. 혼인빙자죄로 고소할 생각이에요. 녹음이 끝나자 조정실의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양은영은 완전히 당황한 상태였고 남편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말이 없었습니다. 조정위원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 녹음 내용만 들어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명확해 보입니다. 남편 측 변호사가 당황한 듯 말했습니다. 이 녹음은 사전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증거 능력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장 변호사가 차분히 대응했습니다. 자신의 거주지에서 이루어진 대화 녹음은 법적으로 증거 능력이 인정됩니다. 특히 협박성 발언이 포함된 경우에는 더욱 그렇지요. 조정위원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오늘 들은 내용으로는 조정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양측 입장이 너무 다르고 특히 이런 증거들이 있는 상황에서는 재판으로 가는 것이 더 적절해 보입니다. 남편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잠깐만요. 그럼 모든 재산을 다 잃게 되는 건가요? 조정위원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강대현 씨, 재산 상실이 아니라 분할입니다.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은 공동재산으로 보고 분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남편이 절망적인 표정으로 앉았습니다. 양은영은 그를 노려보더니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럴 순 없어요. 대현 씨, 뭐라고 좀 해봐요. 저한테 약속했잖아요. 집도 주고 사업 자금도 대주기로. 남편이 당황한 표정으로 양은영을 쳐다봤습니다. 은영아, 진정해. 여기서 그런 말은 당신이 그랬잖아요. 아내랑 이혼하고 나면 다 줄 거라고. 그래서 내가 기다려준 거잖아요. 조정위원이 단호하게 개입했습니다. 양은영 씨, 진정하세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퇴장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양은영은 이미 통제를 잃은 상태였습니다. 당신도 알잖아요. 당신 아내가 얼마 못 산다고 했잖아요. 재산 정리되면 쫓아내고 우리가 살면 된다고. 그 순간 조정실이 완전히 정적에 빠졌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조정위원과 변호사들도 충격받은 표정이었습니다. 뭐라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양은영은 그제야 자신이 무슨 말을 내뱉었는지 깨달은 듯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죠. 그게 대현 씨가 그랬어요. 아내분이 건강이 안 좋다고? 저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모든 것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당신, 내가 병들길 바랐던 거야? 남편은 말없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 순간 35년간의 모든 감정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슬픔도 분노도 아닌 그저 공허함만이 남았습니다. 양은영이 자리를 박차고 조정실 나가버렸습니다. 남편은 무슨 말을 하려는 듯했지만 저는 손을 들어 그를 막았습니다. 더 이상 할 말 없어. 이제 끝내자. 조정위원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조정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조정 불성립으로 재판 절차로 넘어가겠습니다. 조정실을 나오는데 남편이 뒤따라왔습니다. 여보. 잠깐만. 그만해.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그건 그냥 한 말이야. 진심이 아니었어. 내가 죽기를 바랐다면서? 나 없어지면 그 여자랑 살 생각이었다면서? 남편은 말문이 막힌 듯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장 변호사와 함께 법원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날 이후 양은영은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서도 연락이 끊겼고요. 아마도 둘 사이도 완전히 트어진 모양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창가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모든 것이 명확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혼자가 되는 거죠.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상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장 변호사였습니다. 윤미숙 씨,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오히려 더 명확해진 것 같아요. 오늘 있었던 일 정말 충격적이었을 텐데요. 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해요. 이제 정말 끝난 것 같아서요. 다행입니다. 이제 재판은 훨씬 수월해질 겁니다. 푹 쉬세요. 통화를 마치고 노트를 꺼냈습니다. 35년 동안 써온 그 노트의 마지막 페이지에 오늘 있었던 일을 기록했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쓰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로 이 노트를 완전히 마친다. 새 노트를 꺼내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이번에는 제 자신만을 위한 노트였습니다. 조정 후 2주 남편이 찾아왔습니다. 수척해진 모습이었죠. 여보, 할 말이 있어. 시간 좀 내줘. 남편은 양은영과의 관계가 처음부터 돈을 노린 것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처음엔 마사지를 받으러 갔다가 그녀의 적극적인 접근에 넘어갔고 점차 돈 요구가 심해졌다고 했습니다. 그래, 내가 5천만 원 준 거 맞아. 그리고 당신이 이혼 얘기 꺼내니까 양마담이 엄청 좋아했어. 집도 정리되고 돈도 받을 수 있다면서. 그리고 증거로 녹음 파일을 들려줬습니다. 오빠, 걱정 마. 그 여자 나가면 우리가 다 해결하면 돼. 어차피 그 나이에 얼마나 살겠어? 재산 정리되면 쫓아내고 우리가 살면 되지? 이 말을 듣고 양은영에게 직접 전화해 녹음했습니다. 그녀는 전화에서 모든 것을 실토했죠. 아내랑 이혼하고 재산 나누면 절반 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도와준 거잖아요. 그 여자 내쫓으려고. 증거를 확보한 후 남편이 애원했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우리 다시 시작. 우리 사이는 이미 35년 전에 끝났어.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떠났습니다. 혼자 남은 거실에서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양은영의 계산된 접근, 남편의 어리석음, 그리고 제35년 세월이 얼마나 헛된 것이었는지 모두 드러났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재판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어느 날 한밤중에 전화가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윤미숙 씨 되십니까? 강대현 씨가 남편분 되시죠? 강대현 씨가 지금 응급실에 있으니 빨리 와주세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무리 관계가 터졌어도 35년을 함께한 사람이었으니까요. 병원에 도착하니 남편은 중환자실에 있었습니다. 의사는 심근경색이라고 했습니다. 다행히 고비는 넘겼지만 당분간 집중 치료가 필요하다고요. 몇회 시간 남편의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온갖 기계에 연결된 남편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언제나 강하고 당당했던 그가 이렇게 약해 보일 수도 있구나 싶었죠. 남편이 눈을 떴습니다. 저를 보더니 눈물이 흘렀습니다. 와줘서 고마워.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35년 동안 고맙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당연하지. 아직 법적으로는 부부니까. 그 말에 남편이 슬프게 웃었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어. 얘가 얼마나 행복했었는지. 그가 힘겹게 손을 움직여 제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잠시 망설이다 내밀었습니다. 미수가 너무 늦었지? 용서받기엔 용서는 글쎄. 이해해. 내가 너무 많이 잘못했으니까. 남편의 눈에서 진심 어린 후회가 보였습니다. 35년 만에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아프면 변한다더니 다시 건강해지면 없어질 모습일 텐데. 괜히 애쓰지 마. 아니야. 진짜 깨달았어. 너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걸. 그 말에 한숨이 나왔습니다. 당신이 아플 때 수발해주던 나는 이제 없어. 당신 옆에 있을 사람 따로 있잖아. 은영이는 진작에 떠났어. 돈 떨어지니까 연락도 안 받더라. 그럼 다른 누군가 생기겠지. 항상 그랬잖아.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얘가 너무 미안해. 평생 널 아프게만 했구나. 이상하게도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요한 평온함만 느껴졌어요. 간호사에게 말해놨어. 필요한 거 있으면 연락하라고. 난 이만 가볼게. 여보, 재판은
어떻게 될까? 예정대로 진행돼. 당신 건강해질 때까지 미룰 수는 있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을 거야.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저항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병실을 나오면서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 하지만 너무 많은 상처를 준 사람. 이제는 모든 것을 잃고 병상에 누워 후회하는 그 사람에게 무엇을 느껴야 할지 혼란스러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옛날 찍은 결혼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행복했었는데 언제부터 모든 것이 잘못되기 시작했을까요? 하지만 이제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너무 많은 것이 변했고 저도 이미 다른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이혼 재판은 예상보다 빨리 끝났습니다. 남편이 더 이상 다투지 않았거든요. 병상에서 모든 것을 인정했고 저희가 요구한 재산 분할과 위자료, 지급에도 동의했습니다. 35년의 결혼 생활이 판사의 망치 소리와 함께 공식적으로 끝났습니다. 이상하게도 슬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이 컸습니다. 아파트는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절반의 금액을 받아 조용한 주택가의 작은 전원주택을 계약했고요. 남편의 퇴직금 일부와 위자료까지 합치니 앞으로의 생활에는 부족함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이사 날 마지막으로 35년을 살았던 집을 둘러봤습니다. 거실, 주방, 침실. 행복했던 순간도 고통스러웠던 순간도 많았던 공간이었죠. 이것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사업체 직원이 액자들을 가리켰습니다. 결혼사진, 가족 모임 사진. 잠시 망설이다 짐 박스에 넣었습니다. 버리지는 않겠지만 새 집에 걸어둘 생각은 없었으니까요. 짐을 모두 트럭에 싣었을 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퇴원한 모양이었어요. 이사 가는 거구나. 응,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행복하게 살아. 그럴게. 당신도. 더 할 말이 없었습니다. 35년의 세월이 이렇게 짧은 대화로 마무리되다니. 하지만 어쩌면 이게 가장 적절한 끝인지도 몰랐습니다. 새 집은 조용한 교외에 있었습니다. 작지만 아늑한 마당이 있는 집이었죠. 짐을 풀고 마당에 놓인 의자에 앉았습니다. 저녁 노을이 참 예뻤어요. 전화가 울렸습니다. 오랜 친구 미영이었어요. 미수가, 잘 이사했어. 집들이는 언제 할 거야? 곧 할게. 다음 주 토요일 어때? 좋아. 우리 모임 사람들 다 데려갈게. 축하해주고 싶어. 대학 동창들과의 모임. 결혼 후 점점 소홀해졌던 관계였는데 이혼 소식을 듣고 다들 연락해 왔었죠. 전화를 끊고 나니 문득 새로운 계획들이 떠올랐습니다. 꽃꽂이 배울까? 아니면 여행을 다녀볼까? 대학에서 하는 평생교육 강좌도 괜찮을 것 같았고. 그동안 미뤄두었던 버킷리스트를 하나씩 실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랍을 열어 노트를 꺼냈습니다. 35년간 써온 그 노트 말고 새로 산 노트였어요. 첫 페이지에 날짜를 적고 제목을 썼습니다. 나의 새로운 시작. 그리고 목록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제주도 올레길 걷기, 수채화 배우기, 유럽 여행, 봉사활동 시작하기. 리스트를 적다 보니 미소가 번졌습니다. 35년 동안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했던 자유로운 나의 모습이었으니까요. 마당에 나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저녁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35년 동안 난 내 삶을 살지 못했어. 이제 진짜 내 모습을 찾아가는 거야. 윤미숙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그녀의 진짜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길을 걷게 된 그녀의 모습이 비슷한 상황에 처한 많은 분들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인생은 언제 다시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60대, 70대에도 자신의 행복을 찾아 나서는 것은 결코 이기적인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자신을 찾는 여정이죠. 여러분의 인생에도 새로운 시작이 필요하신가요?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처럼 인생의 후반전을 시작하는 많은 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또 다른 인생 역전의 주인공을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